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오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를 2번 했어요. 한 번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들 앞에 놓고, 한 번은 대한노인회 찾아가서. 근데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난 정치적으로 분석하는데 프레임 잡는 거 있잖아요. 물론 조중동 못 이겨요. 프레임에는 정말 악의적인 놈들이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김은경 위원장의 전체 발언을 처음부터까지 들려드렸어요. 노인 비하입니까? 일단 물어보는데,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있잖아.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의 의미, 의도를 나는 먼저 보거든요. 상대방이 말은 나한테는 아프겠지만 저 말을 어떤 의도로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요. 나를 깔려고, 나를 조롱하려고 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담배 좀 피지 마, 술 먹지 마, 인상 쓰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담배 연기 때문에 너한테 피해를 줘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지 않는 거죠. 김은경 위원장은 노인 비하할 의도는 1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3.1차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국민의힘, 언론, 민주당 내부까지 포함해가지고 지지고 볶아버리니까 어제까지도 김은경 위원장은 사과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노인을 비하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무릎 꿇잖아요. 난 저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건수 하나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저런 거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할 때가 아닌데 저런 거에 플레임에 갇혀가지고 매일매일 사과하고 저게 언론에 도배되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를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저기 노인 관련한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만 생기면 내용이 어찌 됐건 노인 꺼냈으니까 사과해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김은경 사퇴하라고 난리가 납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계속 흔들고 있어요. 조중동 말할 것도 없죠. 사퇴하라고 하는 이유는 민주당 혁신의 이미지를 끝내고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물 건너갔다 끝났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김은경도 캐릭터는 만만치는 않아요. 바로 사퇴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김은경이 사과를 했지만 사퇴하는 걸로 계속 흔들 거예요. 그러면 김은경 위원장은 계속해서 버티는 방식으로 해서 전선이 만들어지겠죠. 그 사이에 김건희 고속도로나 이동관은 상당히 또 묻혀요. 이 과정을 거쳐요. 이럴 때 등장하시는 우리나라 민주당의 분들이 계십니다. 김은경 물러나라고 난리를 쳐요. 결국에는 김은경은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조중동 일제히 만세를 부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조중동 일제히 만세를 부르죠. 민주당 혁신은 물 건너갔다. 혁신위원회는 아무 의미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혁신이 안 된 상태로 옛날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둑 용어로 말하면 아다리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일단 풀어보자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뚜벅뚜벅 한 발짝씩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김은경 위원장이 그 노인에 가서 사과를 했거든요. 이제 노인에 가서 사과하는 장면이고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언론들이 자극적으로 쓴 것이 하나 있죠. 이제 노인 회장이 김은경 사진을 하나 언제 또 프린트를 해와가지고 보는 앞에서 직접 때릴 수는 없고 저 사진을 막 때려요. 퍼포먼스 죽이는 분이지 아주. 김호일 저기 노인 회장님, 난 저게 골 때리는 거야. 언제부터 대한노인회가 노인들을 대표했어요?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노인회 회원인 노인이 동네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찾기 힘들어. 차라리 그게 노인회장 자체가 노인을 대표하는 것도 웃기다는 거예요. 진짜 사과를 할 거면 언론에 대고 하면 되지. 그래서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하는 언론 그 사과를 뉴스로 내보내면 되는 거죠. 일단 그렇고요. 저 김호일 노인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좀 전에 나왔었는데 한나라당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근데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이야. 한번 읽어봐요. 빨간 부분입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관련 거리 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 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 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지 비방 혐의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선고. 자기네 정권 사람들 때문에 고문당해가지고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다리 저는 거를 비하했던 놈이 바로 저놈이에요. 김오일이. 언제 이제 세상에 80 넘어서 대한노인회장 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 장애인 흉내 비난 발언 한나라 김오일 의원 출당 촉구. 장애인 단체들 성명. 하나만 더 볼까요? 자기 공천 안 해줬다고 당시에 자기 당 사무총장을 직접 패는 놈이 저놈이에요. 패는 게 아주 종특인 놈. 그게 대한노인회장이라는 걸 알고는 계세요. 퍼포먼스가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라는 게 뭔데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정당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혁신위원장이 와서 노인 비하할 의도가 없는 발언을 갖고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계속 이 실시간 그 채팅창에 뭐라고 올라오냐면 제발 민주당 사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뭐 예민한 발언이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러니까 사과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인회장이라는 사람이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 사진을 갖다가 막 치고 이 얘기는 뭡니까? 따기 때리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니네가 그러니까 민감한 단어 맞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참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참아요. 이 프로그램을 동아에서도 보고 어디 네. 채널에서도 보고 조선 TV에서 보고 또 악용해가지고 더 키워가지고 확대 재생산해서 우리 당에게 불리해질까봐 제가 얘기는 참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 발언 중에 그 어디에도 노인 폄하 자, 이윤정님. 부분은 안 보이더라고요. 18페이지 맨 위에 어제는 영상으로 직접 보셨고요. 그거 한번 그냥 읽어봐봐요. 저는 솔직히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르겠을 정도로 난해한 표현들이 많았는데. 둘째 아이가 22살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부터 평균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엄마한테 그렇게 했던 물었다는 말. 거죠. 자, 중학생이 보기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아들은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과 똑같이 표결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을 내린 기억이 나요. 이게 노인 비하 발언이라면 나는 민주당에서도 이거 비판하는 국회의원들 내용 안 봤을 거라고 봐요. 보도 헤드라인만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 표현들 웃기긴 해.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평균 여명까지, 여명은 이제 남아있는 수명인데 비례적으로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비례적으로 투표한다는 게 뭐야? 그러면은 물론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비례적으로 투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표를 좀 많이 갖고 많이 가져서 그 자기 미래 남은 많은 미래 결정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한 표 정도씩만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 2학년짜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그 수준이면 이해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젊은 청년들에게 청년들 모아놓고 예. 당신네들이 자기네 미래를 투표를, 결정해야 되니까 예. 주체적으로 나가고 투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는요 정말로 괜찮은 어르신들이 청년한테 해줄 말이에요. 야 우리는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니들이라도 훨씬 투표장에 많이 나와가지고 니들의 결정을 니들이 해. 내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는 중고등학생도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나이 든 아저씨들이 결정을 하냐고. 나는 그런 주의자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예전에는 젊은 때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르신들은 물론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본인의 자녀들, 뭐 본인의 자녀, 뭐 아들, 손자들이 그 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아이디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나쁘진 않은 생각이다라고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 김연경 위원장이 잘못된 거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인 정도예요. 그래서 그 그 아이를 말이- 설득을 시키잖아요. 음.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사실 혁신위원장님 이렇게 두둔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좀 문제인 것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언론을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짜집기 돼 있는 뭐 그런 내용들 이게 선동하기 위해서 가짜의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레기란 표현 써가면서 화를 왔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같이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냥 다 그 말을 믿어버려요. 그 언론에 앞뒤 다 자른 말들을. 전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그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님이 약간 그 정무 감각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제가 이분의 이렇게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본인의 자녀분이잖아요. 자녀분이 어떤 의견을 냈어. 아니야,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그렇지, 이런 그렇지. 그런 표현을 합리적인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생각이 뭔가 좀 안 된 건 맞는데 그래도 자녀가 내놓은 생각이다 보니까 그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 국가는 1인 1표야라는 거를 얘기를 잘해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거 나오죠.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을 내린 기억이 나요. 이 이야기고. 요거를 내 불만은 뭐냐면은 그럴 때 김은경이 노인 비하 발언했어? 이게 아니라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도 이런 논란에 막 들어와서 청년들이 투표해야 된다 같은 이야기가 논란이 돼야 되는데 맥락이랑 상관없이 노인이 언급됐으니 그건 비하야.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갈 때 민주당에서 누구도 엄호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죠? 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이거 노인 피해 아니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진영이. 근데 김은경은 민주당 내 세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구리를 맞는 거야. 그것도 문제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주로 김은경을 비판할 때 하는 말 중에 정무 감각 없어서 표현이 서툴다. 그런 얘기를 표현이 서툰 거 맞아요. 음. 표현이 서툰 거 맞아. 노련한 정치인 같으면 아예 이런 맥락으로 안 끌고 안 갔을 했을 거야. 거죠. 당신도 투표하면 돼. 이걸로 끝냈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킬 문제냐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혁신위 위원장 물러나면 끝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이게 이제 양수겹장이라니까? 혁신위가 좌절이 되면 민주당 혁신 못해서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퇴하는 걸로 끝나지는 물론 뭐 영원히 갈 아젠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민주당 혁신은 물 건너갔다 이 이미지 얻고 싶은 사람들이 또 김은경 사퇴까지 나갑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포지셔닝 잘못한 거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디가 노인 비하냐? 표현이 서툴긴 하지만 청년층들이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를 처음부터 못하니까 계속 밀려서 지금은 양쪽 두 문제가 똑같이 걸려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더 큰 문제는요 세대 간 갈라치기에 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왕입니다. 그렇죠. 세대 간 갈라치기에 야 저 사람 정치인인데 노인을 약간 피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했네. 좌표 딱 찍어. 그러면 앞뒤 말 다 잘라버리고 노인 부분 언급된 부분만 갖고 너는 폐륜화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번에 그 서희초 교사 이분 돌아가신 문제를 볼 때 우리들끼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주호민한테만 너무 쏟아지네. 주호민도 그거 아니에요? 아들이 학폭이라는 거잖아. 9살짜리가. 장애 아이인 아이가 학폭이라는 거잖아요. 막 뭐 여자아이들 앞에서 막 홀라당 벗어버리고 그걸 학폭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주호민 학폭에는 그렇게 분노 안 한 사람들이 왜 이동관 학폭에는 분노 안 합니까? 왜 선택적으로 분노해? 좌표 찍기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됩니까?
주호민한테 분노하는 만큼 이동관은 더 심해. 이동관 아들은 명문고라고 불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300번씩이나 자기 친구의 머리를 찢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서울대 간 놈이야. 왜 여긴 흥분하지 않아? 주호민 아들은 이동관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뭐 공개된 것도 있었잖아요. 특수학교 교사를 주호민만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잖아요.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지. 주호민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특수 교사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 이야기는 안 하냐고. 대한민국 사회가 어쩔 때 보면은 사회적으로 힘든 화풀이를 좌표 찍힌 사람한테 하는 거야. 지금 똑같아. 김은경에 대한 좌표 찍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중동의 좌표, 노인들의 좌표, 민주당 내 수박들의 좌표까지 같이 찍혀. 이거 온당한 세상입니까? 그렇게 좌표 찍고 그 사람 때리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사람 밥줄, 목숨줄 끊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보수라고 할지라도. 박근혜나 윤석열이 미워 죽겠어도 사형시키려고는 하지 마라. 감옥에 가두는 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지금. 온라인에서는요, 선고 악을 지들이 재단해버려. 온라인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조국 장관내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니에요? 조국이 어쨌다? 그걸 재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을까요? 김은경도 마찬가지예요. 나 김은경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몰려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죄인처럼 쉽게 표현하면 사진으로나마 귀싸다기에 맞게 만드는 게 온당합니까? 전 저 사진을 때리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른들이라는 분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또 하나 저는 이 세대 간 갈라치기 문제를 떠나서 이 투표권과 완전히 별개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 세대가 우리 미래들이 가져갈 그것들을 다 갉아먹고 포식하고 있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정치인들이 막 관련해 갖고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러니까 노인 회장이 저거는 양이원 의원인데 그다음에 박광원 원내대표도 찾아가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노인 회장이 발언한 거 못 봤죠. 저렇게 사진만 봤죠. 사과의 말이야 진정성이 있어야지 말이야.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노인은 언급도 하지 마십시오. 노인은 언급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이슈를 언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왜 젊은 층 투표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인들 이야기를 비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조언 하나만 할게요. 내가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M1 딴 사람 가져와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진보 채널 내에서 얘들은 어떻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주장만 하면 되지. 얘들은 뭘 못해.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노인 문제는 아예 언급도 하지 마요. 내가 표가 있으면 노인정 찾아갈 때나 써먹는 거지. 저분들 고개 숙인다 그래서 민주당 표 줍니까? 그냥 묵묵하게 내 부모다 생각하고 정책이나 노인 정책들 많이 만들면 되는 거지. 뭔 노인을 끌어와가지고 젊은 층으로 움직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이. 세대 갈라치기나 이용되지. 제가 한 가지 안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그 노인 폄하 발언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유정길 선생님이 민들레 기고를 하신 글이 있어요. 나중에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폄훼 미래 세대 위한 논쟁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부터는 사퇴냐 아니냐. 사퇴하면 민주당 혁신은 물 건너갔다. 연타로 터지는 문제.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노인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마라. 그리고 노인을 또 악마화하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해요. 노인이 다 노인이 아니고요. 그렇죠. 대개 노인들은 좋으신 분들이고 정치적 노인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사 1번을 아니라 2번을 찍어둔 노인들이라도 노인은 노인이시고 사회 어른이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대해가지고 설득시켜서 민주당 찍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또 노인들
폄하하거나 증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가 이제 딱 반 쉬는 거 아니에요?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간 민생 현장 누빈다고 민생 체험단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저건 뭐 어떻게 봐도 뭐 아무리 뭐 박광원 원내대표가 하는 주도하는 행사라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켜지 마시고 민주당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셔야죠. 놀고 있지 않겠다 이런 뜻이니까. 네. 넘어가시고. 여기까지 할까요? 갑자기 김은경 건에 빡이 치네요. 정치인 지망생 여러분, 저 방송 10년 했거든요. 설화 일으킨 적은 거의 없어요.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윤석열이 설화는 제일 많죠. 후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대가리에서 나오는 말에 지금 많이 정제됐어요. 논란이 될 만한 말을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을 밖으로 전달할 때는 이게 내가 남영희한테 이야기하지만 정치인은 마이크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3명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걸 보는 사람은 10만 명, 20만 명이잖아요. 정치인의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앉아있는 30명한테 말하는 거지만 전 국민이 본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말로 노인이 상처받거나 내 말로 경상도 사람이 상처받거나 내 말로 여성이 상처받거나 내 말로 남성이 상처받거나 하는 말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저는 진영방송 하는 사람이니까 저쪽 사람들 상처받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엔 비판인 거지. 최소한 우리는 가짜뉴스는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빨려 씨발. 이따가요 새날 말고 정몽주 TV 가시면은 7시부터 정몽주 TV가 이제 오늘 또 재밌으니까 주제가 재밌더라고. 나중에 봐봐요. 저 순살 아파트 이런 이야기 막. 진짜 싸워야 될 내용들 가지고 싸울 겁니다. 예.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